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받들어라, 이게 민주당 입장이죠. 이 이야기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이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이 하는 공세가 계속 강했는데 이 추석 지나면서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혹시 추석 민심, 파악한 민심, 이 어떻길래 이렇게 공세가 더 강해지는 겁니까?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봐야겠죠.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의 삶의 문제, 이제 경제, 민생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고물가 시대에 지역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국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근본적 원인을 제 나름의 좀 생각해 보면 보수 정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말 보수 정권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민심의 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보수 정권의 가치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전통주의인데 그래서 전통주의는 민족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 특히 독립운동,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질서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공정한 법 집행이죠. 그런데 이 공정한 법 집행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옹호 그룹에는 선택적 시혜를 주고 반대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질서주의가 무너지고 하나가 더 중요해요. 보수 정권의 가장 기본적 가치가 점진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점진적 변화죠. 그런데 이 의대 정원 문제, 의료개혁의 문제가 있어서 볼 때 점진주의를 벗어난 즉흥적 결정에 의한 대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바라볼 때 이 보수 정권의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쉽게 정리하면 일종의 보수 정부의 상징 자본들을 다 까먹어서 다 까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지지 기반 뭐 70대 이상 TK 지역의 지지도도 빠지는 거다. 그렇게 빠지는 거죠. 다. 그럼 앞으로 지금 20% 갤럽 기준으로 하면 20%예요. 더 빠질 거라고 보세요? 더 빠질 것도 없죠 뭐.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한 거니까. 바닥을 다 확인한 거고 이건 이미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언론도 그렇고 아마 이제 보수 정권의 식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 그룹들에서도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집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수용의 리더십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이 총선에서도 국민의 경고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국정 기조가 전환되지 않고 이대로 오다 보니까 더 무너지게 된 거죠. 의원님, 이게 이제 정치 세력이요. 크게 이기고 상대 정팔리에서 강한 공세를 막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러다가 힘자랑한다고 역풍 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공세가 세지는 건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역풍이 불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으신 겁니까? 민주당의 공세가 세진 게 아니라 쭉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일관돼 있었죠. 하나가 뭐였냐면 스탠스는 일관돼 있었죠. 왜 그러냐면 스탠스라고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아까 얘기한 몇 가지 보수 정권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정한 법 집행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거고 경고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국정 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국가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의 국가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특검법을 추진했던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죠. 어느 날 뭐 공세가 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창기부터 그동안 일관되게 민주당의 스탠스가 유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도 더 어려워지는 거고 신뢰를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화라산 같은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다.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들어온 겁니다. 대상에. 최순실보다 더하다. 뭐 일종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국정농단과 유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좀 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부부인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네. 국민들의 심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네. 상태인지를 국정에 반영을 해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현재 상태에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있는 거냐 네. 남북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불안심이 또 있는 건데 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예. 이거 제대로 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예. 오히려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 추석 민심은 그런 거예요. 왜 이러느냐. 그게 더 나가서 불안 불만을 더 나가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 저는 정말로 위기에 더 봉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들 네네.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수사가 안 되고 아니 깔끔하게 수사가 아니라 일단은 예, 일단 그럼 특검을 예. 받아서 예.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특검 검사로서 한동훈 예. 대표가 그동안 특검 검사로서 또한 검사로서 얘기해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자들에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맞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제19 감사기를 하고 있으니 네. 정상적인 영부인 활동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영부인 활동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 도를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시선을 볼 때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동안의 대통령의 영부인과 활동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이고 예.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행보가 예. 오히려 영부인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인데 네.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만의 주장입니까 이게? 국민들의 시선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게 방송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번 방송하기 전에 민심 청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요? 예. 예. 국정농단은 어느 부분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랑 또 국정농단 좀 다른 얘기니까. 이제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곳에 전화도 한다든가 예.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몇몇 얘기들은 보도가 됐죠. 보도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예. 과거에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선거 개입이라든가 특히 총선 개입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것은 국정농단의 급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총선 개입 이게 이제 지지난주 그리고 어제 네.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요 보도인데 혹시 이 보도 관련해서 민주당에도 뭐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지금? 뭐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물꼬가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예. 하나하나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2022년에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지금 불거져 나오는 거고 예.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연루 의혹에 대한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장 의혹을 보면은 예. 이게 도대체 이런 의혹에 왜 당사자가 되느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네. 어제 이제 보면은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의 허풍 같다. 뭐 일종의 자가 발전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전형적인 국민의힘에 항상 나오는 예. 그러한 이제
회피형 멘트들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주죠.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화된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뭔가 알고 계십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커졌죠. 이런 그러면 것들이 나올 때 보면. 의원님 혹시 지금 일단은 뭐 스모킹 건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의 직접 스모킹 건 이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역대 대통령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됐든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김대중 대통령이 됐든 이명박 대통령이 예.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을 수용해서 예.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깔끔하게 좀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러한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이런 의혹이 나온 거 하나만으로도 구체적 물증이 없습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 개입 관련해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도 포함해서 통과가 됐어요. 네네. 대통령은 거부권을 아마 행사하겠죠. 네네네. 재의결이 올라옵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부분적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예. 참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앞서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첫 질문했잖아요. 추석 민심이 어떻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예. 그러면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심의 반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심의 최접점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민심이 더 안 좋아지면 민심이 이미 안 좋아졌죠. 거기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치적 동물이고 정치적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냥 간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김건희 여사 이 공천 개입 의혹 보도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탄핵이란 말은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국 대표 동의하십니까? 아니 조국 대표의 생각인 거고 또 민주당의 스탠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의 생각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세요?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밝히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통령실 반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24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겠다. 이제 급한 거죠. 용산 대통령실. 요청 대통령실이 급한 거죠. 이제. 어떤 점에서요? 뭐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 민심 이반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였다. 김건희 여사가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동지자가 금이 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24일이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잠정적 휴지기 내지는 전략적 제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4일 날 시점을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보면은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고 한동훈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만찬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표단속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기를 어느 정도는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가 아닌 전략적 제2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의 후속 보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거 전격적 통과된 상황인 거 그거하고 24일 날 만찬을 어제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련성이 있다.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 위반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이 특검법의 어떤 통과 문제 그것이 24일 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그러면 대통령실이 한동훈 저 대표에게 뭔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 일정 부분 양보할 거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일정한 룸이 서로 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의 단순한 만남이 있고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가장 제일 이슈 아니겠어요? 예. 보수 정권이 무너진 아까 얘기하는 점진주의에서 즉흥적 결정에 의한 의료 대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파국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도 인식을 했을 거랍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단순한 만남이었다? 그냥 끝났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룸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 계속 나오던데 전 시도 정권 안 관련된 이제 검찰의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가 과도한 부분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위원들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의 어떤 당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